지기현 재판장님, 그리고 형사 제25부 우리 판사님, 여러분은 지금 말이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남느냐, 정치가 사법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느냐, 이 갈림길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역사는 말이죠, 반드시 여러분들의 결과를 기록할 것입니다. 이 판결이 판결로서 말이죠, 법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제2의 이완용이 될 수도 있고요, 제2의 이순신 장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역사는 묻고 기록할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 법치를 지키는 재판부였는지, 아니면은 사법부가 말이죠, 정치의 시너가 되도록 길을 열어준 재판부였는지 역사는 기록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지키던 심정으로, 6.25 전쟁 당시 말이죠, 낙동강 전선에서 마지막까지 하던 그 심정으로, 그리고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처럼 역사를 뒤집을 용기로 판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며칠 안 남았죠. 2월 19일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선고가 내려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재판이 아주 이미 세계의 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월 19일 날 내려지는 판결은 말이죠, 대한민국의 역사로 기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판결이죠. 제가 봤을 때 이 재판은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은요, 세계 각국은, 세계 모든 정상들은 이 재판을 아주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 재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윤석열 그 개인의 유죄 무죄를 넘어서요, 대한민국이 여전히 법치 국가인가 아니면은 전체주의 국가인가, 이걸 이제 묻는 재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재판을 맡고 있는 곳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부 재판장이 지기현 부장판사죠. 자, 오늘 말이죠,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기현 재판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우리 지기현 재판장님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학자들이 말이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결코 내란이 될 수가 없다. 물론 이제 직권남용 혐의는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 지기현 판사님도 말이죠, 이걸 판단해서 아마 판결문도 아마 다 일찍 써 놓았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은 결코 이제 내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자유시민 여러분들은 우리 지기현 부장판사를, 현재 형사 25부 판사들을 다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분들이 말이죠, 소신껏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사법부를 지금 엄청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어떤 용기가 없이는 말이죠, 법과 원칙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만은 양심에서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파가 말이죠, 무조건 무죄 선고, 공소기각 판결 이렇게 주장하기 전에요, 보수파가 지기현 부장판사를 비롯한 거기 판사님들을 보호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런 메시지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말이죠,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께서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들의 어떤 그런 내란으로 엮어가는 업무라든가 그런 것을 일단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말이죠, 김병주 의원이 곽종건 특전사 사령관에게 자네만 알아서 해, 그대는 그대로 진술하면 돼, 이렇게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말이죠, 지금까지 다 증거를 채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 직접 들어갔던 김현태 단장, 이번은 말이죠, 현장 누구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야 돼. 제가 뭘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단순한 거야.
자네는 실수만 하지 말고 그냥 숙지해서 그대로만 진술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우리 쪽에서 알아서 다 정리된다고. 아니 자네가 정확히 결정을 해야 돼. 아니 저 혼자 결정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들 알고 그래서 숙제하라고 드리는 말. 지금 뉴스도 안 보나?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걱정되는 거고요. 지금 군생활 인생 전체가 이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상황이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참. 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얘기 분명히 들어보셨죠? 자네는 그냥 진술만 그대로 하면 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자, 이게 전부 조작 아닙니까? 곽중건의 그 진술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말이죠. 그저께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기에서도 말이죠. 곽중건의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네는 우리가 준 대로 진술만 하면 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거 전부 지금 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 내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조건 내란으로 몰아간 것이다. 내란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김현태 단장이 말하는 민주당의 내란. 건물 안에 있는 인원 및 요원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 저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요원이 의원이 되고 의원이 김병주한테 가서 국회의원이 돼요. 건물이 본회의장으로 둔갑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단어도 김병주가 먼저 꺼내고 그리고 본회의장의 단어도 김병주가 먼저 꺼내고 국회의원 단어도 김병주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박선원이 쓴 노트를 자기 페이스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곽종훈 사령관 쪽에 가 있어요. 오라고. 노트를 오다주고 눈빛으로 김병주한테 통제를 하는 거죠. 대통령님과 곽종훈 사령관의 통화 내용은 두 명만 아는 거잖아요. 예. 근데 두 명의 진술이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가운데 도와서 내가 곽종훈 사람한테 그 지시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 지시라고 하더라. 이 한마디만 끝난 거죠. 자, 여러분, 김현태 단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조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말이죠. 내란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완전한 프레임에 의한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결심을 주기현 재판장님께서 결심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지금 판결문은 다 써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파가 말이죠. 반드시 주기현 판사님을 보호를 할 겁니다. 자, 핵심은 간단한 건 아닙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지금 그 녹취를 들어보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살펴보면 완전히 짜고 하는 겁니다. 특전사 707 단장 김현태 대령의 직접 증언 그리고 여러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은 사실은 분명해지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거 없습니다. 또 그런 지시를 직접 들었다는 현장 지휘관의 증언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요원 인원으로 인식됐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사실의 문제죠. 정치적인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사건은 그 계략에 의해서 구성된 서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그 둔갑하는 과정, 아까 여러분 녹취를 통해서 들어본 것 아닙니까? 사전에 말이죠. 곽종건에게 메모를 줬습니다. 그리고 진술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자네는 진술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발언. 자, 결과적으로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파면을 당했지만은 곽종건만 이 진술서 메모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한 곽종건만 해임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파면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우연한 일일까요? 자, 지견 재판장님은 말이죠. 이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정치적 서사의 전형적인 구조라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아마 그 판단을 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자, 양심을 가지고요. 이거는 대한민국을 말이죠. 법치주의 갖고는 남괴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 결정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형법상 내란죄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폭동이나 또 이에 준하는 실력 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헌법기관의 기능을 강제로 불능에 빠뜨릴 고의가 있다거나 그런데 그런 게 없었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실제로 해산되었습니까? 입법 기능이 중단됐습니까? 군이 국회를 장악했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군이 국회를 장악했다면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비상계엄의 적절성 논란과 내란죄 성립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적절했느냐 안 했냐는 그 문제와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법과 원칙은 이미 명백해졌죠? 국헌문란, 폭동 없었다. 남은 것은 이제 오직 법관의 양심만 남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관의 양심, 주현 재판장, 그리고 말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 재판관들의 양심,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것은 양심은 말이죠, 여론도 아니에요. 정권도 아니고 정치적인 압력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헌법, 형법, 그리고 사실을 바탕으로 나의 양심이 작동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형사 25부는 지금 대한민국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현 재판장님, 그리고 형사 제25부 우리 판사님, 여러분은 지금 말이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남느냐, 정치가 사법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느냐, 이 갈림길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역사는 말이죠, 반드시 여러분들의 결과를 기록할 것입니다. 이 판결이 판결로서 말이죠, 법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제2의 이완용이 될 수도 있고요, 제2의 이순신 장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역사는 묻고 기록할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 법치를 지켜낸 재판부였는지, 아니면은 사법부가 말이죠, 정치의 신뢰가 되도록 길을 열어준 재판부였는지 역사는 기록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법치를 바르셔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뻐서가 아니고 말이죠, 물론 이제 비상계엄을 해서 놀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가를 지불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현 재판장님을 비롯한 재판부 판사님, 이 판결은 말이죠, 단순한 일의 업무 과정으로 보시면 되지 않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지키던 심정으로, 6.25 전쟁 당시 말이죠, 낙동강 전선에서 마지막까지 하던 그 심정으로, 그리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처럼 역사를 뒤집을 용기로 판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 영웅으로 남을 것인가,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인가. 지현 재판장님, 형사 제25부 재판관 여러분,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법치의 영웅으로 남을 것인가, 권력에 굴복한 사법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인가.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국민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2월 19일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